반갑습니다. 저는 이종은이라고 합니다. 오픈 프론티어 2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톰, 당신도 해킹 가능한 에디터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요마이베이비라는 아이디로 트위터랑 깃허브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스튜디오라는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현재 그 한국 타이타늄 사용자 모임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웹 개발자로 맨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앱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은 타이타늄 쪽, 모바일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소스,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뭔가 오픈소스처럼 컨텐츠계의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음악이라든지 뭔가 재창작을 통해서 좀 더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톰 에디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픈 프론티어에서 하고 있는 타이타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소개해 드리고, 제가 하반기에 집중했던 게 아톰 패키지를, 타이타늄용 아톰 패키지를 만든 일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톰 에디터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혹시 아톰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에디터를 쓰고 계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고백이 이 아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냥 이 아톰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의 연령대가 대충 이제 가늠하다는 거죠. 20대 분은 아니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톰으로 갈아탄 지 6개월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갈아타면서 타이타늄용 패키지를 만들었던 거죠. 아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된 거는 1년 반 정도 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0 정식 버전이 나온 지가 한 7개월, 5월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1.0 나오고 안정적이 좀 됐다 느껴져서 한번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봤습니다. 이게 그 아톰 에디터의 그 아톰 아이콘이고요. 그럼 왜 아톰, 그럼 왜 지금 이 아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뭐 이클립스도 있고, 뭐 서브라임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잖아요. 왜 얘기를 하냐면, 그 뭐죠? 캐나다 총리가 이런 얘기했죠. 왜 내각이 5대5, 남녀 성비가 5대5냐? 이러니까 because it's 2015, 2015년이다. 2015년은 21세기잖아요. 그래서 아톰을 만든 회사에서 아톰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21세기를 위한 해커블한 에디터라고 소개를 해요. 왜 사실은 이 21세기라는 건 좀 재미삼아 너무 강조를 해본 거고요.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해커블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해커블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해커블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100% 오픈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어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선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MIT 라이센스로 돼 있어서 뭔가 이걸 가지고 상용적인 이용을 할 때도 이제 크게 어떤 그 제약이 되게 상당히 자유로운 라이센스예요. MIT 라이센스가.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제약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란 언어 때문이죠.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이라도 코드 짜보신 분.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는 누구나 읽고 쓸 줄은 알아요. 그렇죠. 상당히 대중적이죠. 잘 쓰고 못 쓰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가 그 변화의 좀 시작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 기반 에디터죠. 지금 보면 아톰의 실제 화면인데 여러분 그 크롬 개발자 도구 있잖아요. 가 바로 아톰 실행 중에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 위에 보여지는 모든 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이쪽에 웹 쪽에 요즘은 웹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상당히 대중적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톰에 약간씩은 기여할 그 누구든 웹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반이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했는데 원래는 아톰 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톰을 위해서 만든 그
데스크탑용 앱 패키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웹브라우저에서는 파일을 다루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드랑 그다음에 크로미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톰 에디터를 만들기 위한 일렉트론이라는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것 또한 같은 회사, GitHub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웹 기술을 이용하고 오픈 소스고 크로스 플랫폼, 그러니까 윈도우용, 뭐 리눅스용, 그다음에 맥용, 뭐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해서 다양한 OS에서 실행 가능한 데스크탑 앱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왜 일렉트론을 쓰느냐 해가지고 제가 막 찾아보니까 약간 거기서 재밌는 글이 이거였어요. 네이티브는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약간 생태계 그런 주기라면 웹은 옛날에 태어나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라는 것 자체도 어떠한 트렌드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뭔가 개발자의 항상 옆에 있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꾸준히 갈 웹 기술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게 좀 더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글을 아톰 소개하는 그 GitHub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들이 좀 있죠. 뭔가 웹 기반이라고 하고 뭔가 완전한 네이티브라기보다는 웹 기반이고 하니까 이런 의문이 좀 들죠. 아톰은 서브라임보다 느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느릴까요? 네, 느려요. 아톰보다 느립니다. 옛날에는 1.0 나오기 전에는 엄청 느렸고요. 좀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막 파일 용량 조금만 큰 거에도 막 죽었어요. 요즘은 죽진 않아요. 좀 느려지죠. 로딩 시간이 느려지는 거 있는데 그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개선될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래도 왜 서브라임을 쓰냐면 다르죠. 여러분 서브라임 쓸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서브라임 쓰다 보면 이제 닫을 때 이제 구매하라고 하죠. 그죠? 사주세요. 서브라임은 유료입니다. 사주세요. 얼러트를 보잖아요. 퍼체이스 버튼을 눌러야 될 것 같은 파란색 포커스까지 돼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캔슬을 눌러 쓰거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면서 쓰거나 그러고 계시죠? 아닌가요?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톰은 오픈소스예요. 무료고 누구나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건데 아톰에서 서브라임이 그리울 때 혹시나 쓰다가 그리울 때 있어요. 빠른 속도 이런 그리울 때 있죠. 가끔 그리울 때는 이런 패키지를 까는 것도 좋아요. 아톰에서 그냥 재미로 누가 만든 패키지인데요. 서브라임 얼러트를 띄워주는 거예요. 아톰을 닫을 때 서브라임이랑 똑같이 사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건데 그리울 땐 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운 얘기 계속하고 있죠. 괜찮지 않아요? 무거운 얘기보다는. 그리고 아톰은 큰 프로젝트에는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찾아봤는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아톰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앱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페이스북처럼 복잡한 앱이 어디 있어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더 복잡한 거 혹시 보셨어요? 거의 없죠. 정말 많은 기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스 양이 되게 방대하대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쪽에서 그 뭐 블로그를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그 프로젝트 규모가 파일 규모가 너무 크니까 엑스코드에서 막 만들다 보니까 엑스코드가 되게 수시로 죽는데요. 엑스코드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엑스코드는 작은 회사를 위한 거지 우리 같이 큰 회사를 위한 큰 프로젝트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제 아톰 기반에서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에디터에 기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톰 기반으로 그 누클리드라는 패키지, 그러니까 아톰용 패키지 세트, 패키지가 아톰용 패키지가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으로 불러서 누클리드라는 걸 불렀고요. 약간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 JS 나오면서 그런 리액트적인 부분도 많이 돼 있어서 누클리드가 좀 사람들한테 좀 약간 유명해지기도 했죠. 근데 막상 누클리드를 깔아보면 너무 많은 패키지가 깔려서 아톰이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골라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누클리드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인 하이퍼클릭이라는 걸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톰은 되게 재밌는 게 에디터를 만드는 에디터인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를 막 수정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그러니까 일종의 웹브라우저처럼 새로 고침을 해서 계속 만들고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톰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이트 코어, 뭐 익스텐시빌리티. 그러니까 완전 핵심 자체는 최소화하고 다 패키지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핵심 코어 자체는 상당히 속도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기능적인 거는 다 이제 패키지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about 있잖아요. 네.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about 있잖아요. 메뉴에서 about 누르면 속에 나오는 그거조차도 패키지예요. 네. 필요 없으시면 끄거나 삭제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톰은 솔직히 패키지 세상이죠. 예. 패키지로 온갖 걸 다 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톰 패키지 관리하는 게 APM이라고 아톰 패키지 매니저 해가지고 인스톨 해가지고 패키지 네임을 누르면 커맨드 라인에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 APM이 좀 오해가 많죠. 아파치, PHP, MySQL. 예. 그때랑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APM은 예. 제 입장에서는 한물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파치가 아니죠. 아톰 패키지 매니저. 네, 입니다. 그래서 약간 유용한 애들 몇 가지 하면은 그 머지 컴플리트 할 때 브라우저 상에서 정확히 이렇게 좀 색깔을 진하게 깃이나 이런 거 깃에서 컴플리트 날 때 표시해주고 여기서 바로 수정하고 마크 리조브드 하고 이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깔았는데 저는 이제 요새 뭔가 회사 일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많이 하다 보니까 컴플릿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패키지의 덕분 일은 아직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소개할 거는 린터라고 해가지고 각 언어별로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실수할 수 있는 걸 만한 거에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린터를 깔고 린터용에서 이제 JS 쪽 한 걸 추가로 깔면 JS 자바스크립트 쪽에 이제 린터 기능을 해줘요. 그리고 이게 피그멘트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아톰 계열에서 유명한 패키지인데요. 막 100만 다운로드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우리가 웹이든 앱이든 뭔가 만들다 보면 이런 다양한 컬러 코드를 쓰잖아요. 뭐 RGB, RGBA 또 심지어 그냥 뭐 샵 해가지고 헥사 코드로 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해줘요. 그게 무슨 컬러인지. 이렇게 그냥 해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뷰티파이 그러니까 포매팅이죠. 뭔가 우리가 열 맞추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고요. 이 뷰티파이는 상당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요. 뭐 제이드든 뭐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축키로 거의 많은 언어를 할 수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스타일대로 약간 인텐트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웹이나 앱 하다 보면 스트링으로 주소라든지 뭔가 다양한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이제 다운표 안에 있는 것만 따로 선택할 때 여러분 대부분 드래그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단축키 하나로 이제 다운표 양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식 짤 때 보면 정규식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막 보다 보면 막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웹용으로 이제 그런 오픈소스 돼 있는 걸 가지고 웹이기 때문에 웹페이지 렌더링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깔아서 좀 써보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그 주석으로 이렇게 투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쓸 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칸반보드 형태로 투두, doing, done 이런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나름 유용하겠죠. 그럼 이렇게 doing으로 바꾸면 주석에서 to도가 doing으로 바뀌고요. done이면 done으로 바뀌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클릭하면 글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고 지나갈 만한 패키지들에서 보면은 브라킨 매처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다운표 해가지고 선택하듯이 중가로, 대가로, 소가로에 대한 그 내부 선택이라든지 가로의 시작과 끝의 이동이라든지 이건 기본 패키지로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패키지들은 이게 서드 파티,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들이 만든 것들이고요. 지금 이 밑에 기본 패키지는 아톰에서 깔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그다음 마크다운 프리뷰 기능 패키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온 깃허브라고 해가지고 깃허브가 만든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 특정 지금 수정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깃허브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나름 되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뭐 블레임이라든지 아니면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볼 경우에 아무튼 웹 쪽이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로그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글로 이동하는 패키지죠.
그래서 아톰이 1년이 지났을 때 블로그 글에서 그러니까 5월, 올해 5월이죠. 그때 통계를 낸 거 보면은 네, 이게 1000만, 10만, 750만, 75만이죠. 75만 다운로드가 1년 사이에 이뤄졌고요. 그 다음에 뭐 패키지가 뭐 1861개고, 아직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한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3,339 패키지에다가 테마가 한 1000개, 그 다음에 릴리즈가 한 250번. 지금까지 이제 아톰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해봤고요. 제가 이제 타이타늄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타이타늄이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왜 그런 타이타늄 패키지를 만들려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일을 해볼게요. 타이타늄은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iOS 앱,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웹뷰 기반이 아니라 네이티브 앱이에요. 네이티브 UI를 이용하는. 그리고 앱셀레이터는 미국 회사가 시작한 오픈 소스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 2가 적용돼 있어서 이것도 상용적인 사용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네이티브로 간다. 쉽게 생각하면 자바스크립트 우리는 코드를 짜는데 네이티브 결과물이 나온다 이건데 요즘 핫하게 나온 비슷한 애가 이제 페이스북의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예요.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반 기술이 되게 그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유사한 점은 바로 이 브릿지 기술이에요. 어떤 브릿지냐면 자바스크립트와 네이티브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네이티브한테 일을 시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에서 뭔가 뷰는 실질적으로 네이티브가 생성을 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네이티브가 주고받는 형태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 런타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브릿지를 통해서 네이티브에게 이제 일을 시키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왜 타이타늄을 택했나?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하는 거니까 추진력은 더 있겠죠. 그리고 리액트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럼 왜 타이타늄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가 맨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유는 단지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API, 타이타늄은 오래되다 보니까 API가 많이 챙겨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티브랑 자바스크립트랑 주고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약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이티브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이티브에서 API가 자바스크립트로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많이 챙겨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래서 타이타늄은 그런 게 많고요. 서드파티에서 만든 모듈이라든지 뭔가 코드 재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개인이나 아니면 저 같은 소규모 2명이서 만들고 막 이러는데 소규모 팀에서 빠르게 서비스 개발하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타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제품보다는 개발보다는 제품 자체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개발에서 힘 뺄 부분들은 힘 빼고 그리고 얘가 코드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이 제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늄을 살짝 둘러볼게요. 이게 시간이 좀 있다가 할까 했는데 지금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맛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되게 웹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많이 돼 있어요. 보면 이게 XML로 뷰 하이러키를 그리고요. 그래서 탭 그룹, 그다음에 탭, 그 안에 이제 윈도우가 있고 레이블이 있죠. 그 다음에 탭이 이게 2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라든지 우리가 CSS랑 많이 본 거랑 비슷한데 뭔가 제이슨 형태죠. 그래서 클래스, 그 다음에 태그 이름, 뭔가 이게 ID 이런 걸 통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뭔가 말 그대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
이건 기본 앱이거든요. 기본 생성된 앱에서 그냥 윈도우 막 이런 텍스트만 제가 한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탭 구조가 이제 탭이 상단에 있죠. 예. 그리고 iOS는 탭이 하단에 있고, 예. 아이고, 네. 이런 네이티브 UI를 뷰 그대로 사용을 해요. 예. 보통 이런 그냥 맛만 보고 뭔가 자세한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네이티브, 그러니까 iOS,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막 개발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본 아톰 패키지, 그것도 타이타늄 알로이라고 해가지고 타이타늄의 MVC 프레임워크를 위한 패키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타이타늄은 되게 훌륭한 IDE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막 여기도 자동 완성되고 막 다 돼요. 이클립스 기반이고, 여러분 앞타나 아시죠? 그래서 앞타나를 타이타늄 앱스레이터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앞타나 기반으로 타이타늄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왜 결심을 하게 됐냐면, 이클립스 최단점이 뭐예요? 하다 보면 겁나 느리죠. 막 메모리 막 설정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갑갑하더라고요. 킬 때마다 이제 한참 기다리고. 그래서 일단 나가보자. 좀 더 가볍게 가보자. 빨리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타늄 개발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인데, 웹이랑 또 좀 비슷한 부분이죠. 반복적 타이핑이 엄청 많아요. 보면 뷰, 태그 열고 닫고, 레이블 뭐 다 똑같은 글자죠. 클래스 지정하고 뭐 바인드 아이디, 뭐 아이디 뭐 이런 거 지정하는데 되게 비슷한 타이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API 수가 많은 건 장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은 타이타늄에 보면 뭐 클래스 네임, 뭐 메소드, 이벤트 다 합치면 뭐 한 10,000개 단위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런 거 못 외워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오탄할 경우 좀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되게 유연하다 보니까 뭐 없는 속성을 불러온다든지 이럴 때 그냥 언디파인을 던져주죠. 그렇다 보니까 앱을 만들고 웹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끔은 디버깅 할 때 오타 때문인데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한참 헤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타이타늄은 그 MVC 프레임워크에서 장점이 뷰 하이러키 구조와 스타일과 컨트롤러를 독립적인 파일로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적인 할 때 그런 깔끔한 면이라든지 읽기 쉬운 면이 상당히 강한데, 단점은 개발할 때 뷰에서 컨트롤러 이동하고 스타일 이동하고 막 이동이 잦다는 거죠. 그래서 막 파일 찾아서 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한 5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패키지들을 만들어 본 거였고요. 일단 패키지를 만드는 거를 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비슷한 놈을 찾았어요. 제가 뭐 아톰을 뭐 해봤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비슷한 패키지 찾았죠. 아까 뭐 HTML이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뭐 JSON, 그다음에 뭐 CSS랑 비슷하고 자바스크립트고 하니까 비슷한 류의 패키지들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패키지를 대부 모드로 설치를 하죠. 대부 모드로 설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톰을 그냥 실행할 때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걸 무시해요. 근데 아톰을 실행할 때 아톰 빼기 대부 해가지고 열면 대부로 설치된 패키지들을 우선시 여겨요. 그러니까 뭔가 장난질을 할 때는 이제 대부로 깔고, 대부로 패키지를 깔고 이제 대부 모드로 실행을 해서 뭔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비슷한 애를 분석하는 거죠. 깔은 애를 분석하고 막 수정해보고 막 새로 고침해보고 하다가 괜찮은가 하면 그 패키지에 플리킷을 날리거나, 아니면 타이타늄처럼 완전히 다른 패키지라면 새로운 패키지로 배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코드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제가 타이타늄 패키지에서 만든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요새 대부분 이렇게 와이드 모니터 많이 쓰잖아요. 저도 특히 29인치, 자랑은 아니고요. 29인치 와이드를 쓰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아까처럼 JS, XML, 뷰에 대한 거를 한 번에 여는 거예요. 한 번에 닫고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뭔가 파일을 컨트롤러에서 뭐 뷰로 가고 하면 뭐 이런 단축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타일 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클래스를 지정을 할 때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해서 하는데 클래스가 지정된 게 있다면 지금 아까 보면 CO 누르니까 나오죠. 컨테이너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mycon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고 뭐 컬러를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할 때 BGC 누른 다음에 누르면 이런 기본 정의된 컬러도 입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시값으로 할 수 있는데 뭐 레드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RE만 치고도 이렇게 알아서 다운표니 뭐니 이런 게 챙겨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my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들이 되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myCon으로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얘를 하고 제가 지금 대부 모드로 했는데요. 지금 패키지 하나를 제가 비활성화했나봐요. 이렇게 눌러서 이제 정의한 부로 이동한다든지 자동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TSS라고 해고 타일 스타일 쉿은 CSS도 아니고 제이슨에 가까운데 약간 편의를 좀 제공하는 제이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위아래를 감싸지도 않고 중간중간 룰마다 이제 콤마 같은 것도 안 찍어도 되는.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없는 속성,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속성을 쓰면 약간 색깔이 다르죠. 있는 속성이면 이제 좀 하얗게 나오고 없는 속성을 쓰면 커스텀 속성 같은 걸 쓰면 회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타이타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넓이를 줄 때 이런 상수도 있어요. 그런 상수도 그냥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폰트 같은 거 정의할 때도 이런 딕셔너리 형태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 이렇게 주고 이런 일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해 보자고 한 거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럼 이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맨 처음 어려웠던 게 이 GitHub에서 뭔가 이제 랭귀지를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할 때는 정규식 가지고 엄청 싸워야 돼요. 보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색깔이 돼 있죠. 막 이게 색깔 돼 있고 클래스니까 노란색, 태그니까 빨간색. 뭔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이디니까 파란색, 그 다음에 있는 거면 뭐 하얀색, 없는 거면 회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숫자면 이거, 뭐 스트링이면 초록색, 이런 것들이 다 정규식으로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면 이 정규식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매칭을 시키고 막 하는 건데 정규식을 밥 먹듯이 다루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다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다 쪼개는 거죠. 다 쪼개서 이 부분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애들을 이제 아톰에서는 스코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코프 두면 소스 CSS의 TSS고 메타 셀렉터고 셀렉터 중에서도 태그 네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셀렉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웹 개발로 치자면 그냥 스타일이에요. CSS예요. 보면 여기 돼 있죠. 엔티티 네임 태그 CSS고 그 상위가 메타 셀렉터 CSS.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거 이거 단위별로 CSS의 그 하이러키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별로 스타일도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떤 아까처럼 뭔가 정의한 부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쓴다든지 그렇게 돼요.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가서요. 예. 간단히 그럼 그것까지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네. 아톰을 시작할 때 이 아톰 플라이트 매뉴얼이 되게 자세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당연히 다 보진 않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봤었는데, 패키지 만드는 이 가이드에서 보면 이 아스키 아트라는 패키지를 가 있어요.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일단은 아스키 아트를 그냥 깔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만들 때 하는 게 아톰 해가지고 대부 아스키 아트 이렇게 깔면 이제 개발자 모드에다가 이제 이 아스키 아트라는 애를 깔아요. 아, 죄송합니다. APM이죠. 제가 잘못 눌렀네요. APM 대부 아스키 아트. 누르면 GitHub에서 받아요. 이게 다 오픈소스 모든 패키지가 GitHub에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GitHub을 통해서 이제 파일 관리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GitHub에 GitHub 기본적으로 받는 폴더 지정하지 않으면 GitHub에 깔리게 되고요. GitHub에 이제 ASCII 아트엣을 들어가 볼게요. 지금 개발자 모드로 했으니까 개발자 모드로 해서 만들면서 그냥 바로 할게요. -d 빼기 점 하면 점은 현재 폴더. 그래서 얘가 하는 걸 보면 뭔가 단축키가 여기 키맵이라는 애가 있고 얘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 Ctrl Alt A를 누르면 뭔가 이 컨버트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죠.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누르면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고 Ctrl Alt A 누르면 지금 제가 Ctrl Alt A가 제 패키지랑 겹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Z로 바꿀게요. 바꾸고 이렇게 세로 고침하면 돼요. 웹브라우저처럼 세로 고침을 하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상한 글자를 넣어놔서 에러가 났죠. 그럼 다시 세로 고침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스키 아트를 해주는 애예요. 이런 애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하고 그거에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이건데 이제 그 라이브러리의 그 함수를 컨버트를 보면 하는 일이 뭔가 실질적으로 아스키를 해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이 아트라는 텍스트 아트라는 텍스트를 에디터에 인서트 텍스트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단순한 패키지 시작 패키지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맨 처음 한번 따라해 보면서 시작했었고요.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으니까 계속 발표를 이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아톰의 장점 중에 하나 깜빡하고 얘기 안 할 뻔했는데 하나가 아톰이 GitHub가 만들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Git과 관련된 기능이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되게 편리 기능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뭔가 해당 파일을 수정하다가 해당 파일을 이제 체크아웃하는 거죠. 체크아웃 그러니까 리셋 일종의 내가 수정한 파일을 날리고 가장 최근의 커밋 상태로 바꾸는 것도 지금 여기 그냥 아톰 내부에서 그냥 가능하고요. 그리고 Git 스테터스를 통해서 누르면 현재 내가 수정한 파일들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수정한 파일, 추가한 파일들에 대한 이 목록을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옆에 나오는 얘 있죠. 이 노란색 수정한 애예요. 그러니까 원래 Git 최근 커밋에 비해서 수정한 애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리고 이 실행한 줄에서도 이제 커밋과 비교했을 때 가장 최근 커밋과 현재 브랜치의 최근 커밋과 비교했을 때 표시를 해주죠. 또 이 점에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보통 에디터 쓸 때 이렇게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고
다시 지워요. 다시 지우면 파일이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일단 여기서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하고 저장하고 뭔가 이게 제가 치면 보통 에디터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뭔가 동그라미 수정했다. 근데 이제 아톰은 다른 애들은 이렇게 똑같이 지워도 수정했다고 표시돼요. 수정했다고 표시되는데 아톰은 git 통해 가지고 diff를 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이핑을 하고 내가 백스페이스로 그 내용을 지웠어도 파일에 커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까지 틀린 게 없다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를 해줘요. 좀 그런 또 재미가 있죠.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고 지웠는데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했죠. 저장된 이후에. 그리고 얘는 커밋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 어쨌든 그런 뭔가 다양한 여기 나오죠. 추가한 줄, 수정한 줄, 삭제한 줄 이런 것들이 많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저 이 패키지를 공개하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반응이에요. 쿠도스맨이라고 해서 이게 뭔 말인가 찾아보니까 영광스러운 사람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스튜디오에서 제공하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공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무래도 제가 쓰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좀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제 기대보다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1144 정도 1000번이 넘는 다운로드와 그다음에 7번의 풀 리퀘스트, 그다음에 4명의 컨트리뷰터가 있어요. 컨트리뷰터는 전부 저를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 개발자들이고요. 그래서 전혀 제 경험으로는 처음이죠. 제 자체 프로젝트에서 전혀 모르는 외국 지인이 저한테 풀 리퀘스트를 날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이 아톰이 커피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커피 스크립트를 그전 안 썼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문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에서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썼는데 다행히 아톰이 이제 커피 스크립트를 안 하고 그냥 바벨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피 스크립트도 했지만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한 패키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페이스북은 바벨을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막 만드는 패키지 내부에 어떤 건 커피 스크립트로 돼 있고 어떤 건 바벨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가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식 부분이 좀 많이 그랬고요. 몇 가지 패키지 만들면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서 좋았던 게 아까 수정 후에 리로드하는 거, 커맨드 알트 컨트롤 L 누르면 우리가 브라우저 F5처럼 아톰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패키지를 리로딩 에디터 자체를 하는 거 없이 패키지만 리로딩하는 게 지금 풀 리퀘스트를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패키지를 만드는 속도는 엄청 빨라지죠. 아까도 제가 한 다음에 막 L 누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약간 이 기다리는 몇 초가 상당히 지겹죠. 자꾸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게 개선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 위치의 스코프를 확인하는 건 커맨드 Alt P.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커맨드 Alt P를 누르면 현재 커서의 스코프, 그러니까 소스 커피라는 그 랭귀지 내부에서 이제 스트링 따옴표, 싱글 따옴표로 구분된다라고 이제 현재 커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되죠. 그리고 아톰 쓰면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인정하기 싫지만 안 될 때가 있어. 실행이 안 돼요. 프로젝트 한참 하고 있는데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땐 아톰, 점 아톰, 이게 맥 기준이에요. 점 아톰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또 뭔가 하시다가 이제 제일 그럴 때는 디스커스 아톰 IO라고 해가지고 그 아톰 자체 GitHub가 운영하는 아톰에서 운영하는 포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질문과 뭔가 팁들이 있어요. 패키지 개발에서도 그렇고 사용 팁도 그렇고. 그러고 옆에는 끝났네요. 저도 이제 곧 끝나요. 그래서 아톰의 미래. 아톰은
이렇게 그 1.0 발표할 땐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 초등학교에서 처음 코딩을 배우는 날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숙련된 개발자가 되고 나서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에디터를 꿈꾼대요. 꿈도 야무지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플랫폼도 안 따지고 예. 오픈 소스에다가 무료고 그죠? 누구나 기여할 수 있어서 어린 학생들도 예. 뭔가 좀 장난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학생용을 위한 패키지를 누군가가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톰에서는 기억할 만한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한 예, 초등학교 학생에서부터 예, 그다음에 숙련된 개발자까지 가려면 수 있는 키가 이런 것 같아요. 오픈 소스이고 자바스크립트 상당히 대중적인 언어고 그다음에 라이트 코어 패키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 구미에 맞게 예, 변화하기 되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톰이 저는 그래서 당분간 아톰을 계속 써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다들 읽고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드고 있는 프로젝트를 에디터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 기존의 패키지를 살짝 수정해서 오픈소스 플레이캐스트를 날려보는 경험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아톰 그 장점이 그 이클립스보다 가벼워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VI를 쓰는데 VI의 그렇죠. 장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VI에 왜 아톰을 써야 되는지 네. 없앨 수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랑 되게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약간 초보 개발자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나름 또 실력 있는 개발자의 층이 상당히 넓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별거 아닌 패키지에서부터 되게 괜찮은 패키지까지 많이 나오고 누군가 패키지를 만들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름 그러니까 쉽게 사용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패키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VIM 같은 거는 약간 좀 긱스럽잖아요. 그때 층이 작죠. 그래서 VIM을 위한 뭔가 플러그인이나 뭔가 그런 걸 만들어도 그게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그다음에 아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현재 쓰는 툴 현재 입장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게 좋은데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누구나 잘 다루기 쉬울 수 있는 약간 대중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게 더 많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웹 개발자, 앱 개발자다 보니까 지금 아톰 자체가 웹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의 구미에 맞는 패키지가 너무 많다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톰으로 갈아탄 겁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밖에서도 만나서 해주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